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모델링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트랜스퍼 펑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모델링 기법이죠. 이제 그러한 기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제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이제 심플한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제어는 대부분 이제 시간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겠고, 오늘 배울 상태 공간 방정식을 베이스로 좀 더 복잡한 비선형이라던가 타임 베링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태 공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은 ax 플러스 bu, y는 cx 플러스 du가 되겠고, 요 아래 나와 있듯이 x는 스테이트 벡터,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벡터는 x1부터 x2, xn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태 변수라고 얘기해요.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런 상태 변수는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해석하다 보면은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변수가 최소 12가지 이상 있죠. 예를 들면은 현재 위치, 아니면 현재에서 속도, 가속도, 각가속도, 각도, 이런 정도로 이제 시스템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태 변수가 되겠고, 요 y는 아웃풋, u는 이제 보통 제어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고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상태 공간 방정식이 유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y 더블 닷 2y 닷 플러스 3y u라고 했을 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의 차수를 확인하세요. 보시면은 2차죠. 2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 변수를 똑같이 두 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x1은 주어진 변수 y, x2는 한번 미분한 값 y 다시라고 해요. 그래서 y 다시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죠? 요 위에 거 한 번씩 미분하면은 뭐가 되죠? y 다시는 x1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x1 닷은 x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2 닷만 구하면 됩니다. x2 닷은 어떻게 되죠? 주어진 식으로부터 y 더블 닷이 이거 한 번씩 미분한 거죠. 여기 x2 닷, y 닷이 x2, y는 뭐가 되죠? x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하면 x 닷은 x, u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는 우리가 그냥 약으로 쓴 겁니다. 원래는 x1, x2로 써야지 맞게 표현한 거죠. 이거 x 닷은 x1 닷, x2 닷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1 닷은 결국 뭐라 그랬죠? x2니까 여기 0, 1, u가 없으니까 0이 되겠고, x2 닷은 뭐였죠? 우변을 넘기면은 마이너스 3x1, 이 부분은 마이너스 2x2, u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y가 x1이라 그러면은 y는 1, 0, 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두 개의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상태 공간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n차 미분 방정식도 결국 x1부터 xn까지 정의하겠죠. 그리고 x1은 y, 그 밑으로는 한 번씩 미분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아까 관계식으로부터 뭐 y 한번 미분한 거는 요거 그리고 x1 닷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같은 방식으로 xn 빼기 1 닷까지 우리가 관계식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xn 닷은 우리가 주어진 식,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을 행렬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묘사하는 이제 상태공간 방정식은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위상 변수형 상태공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태공간 방정식 유도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분자가 실수인 경우, 이제 다음 요거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분자가 그 S에 가는 다항식인 경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블록순으로 보시면 RS분의 CS는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 요거에 대한 우리가 영라플라스 변환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3차 미분 방정식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x1부터 x3까지 정의를 하죠. 그래서 x1은 주어진 변수 c 한 번씩 미분한 거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c.은 요 위에 거 미분한 거죠. x1 다시 되겠고, 마찬가지로 c 더블 닷은 이거 한 번씩 더 미분한 거기 때문에 x2 다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트리스 폼에서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x1 닷은 x2 0, 1, 0, x2 닷은 x3이기 때문에 0, 0, 1, r 값은 없기 때문에 0, 0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x3 닷은 우리가 주어진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c 3번 미분한 게 x3 닷 3닷이고, 나머지 항에는 미분값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요 변수 가지고 정의를 하죠. c 더블 닷은 x3, c 닷은 뭐죠? x2, c는 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태공방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y는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를 c라 잡은 거죠. 그래서 1, 0, 0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달함수의 분모에 S에 관한 다항식이 있을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그 앞서 했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부분을 쪼개요. 우리가 R분의 C는 뭐랑 똑같죠? 다시 쓰면은 R분의 X1 곱하기 x1분의 c랑 똑같죠. 그래서 x1 주어지면 양변이 같음을 알 수가 있죠. r분의 x1은 우리가 분모로 치환하고 x1분의 c를 우리가 분자로 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를 이용해서 x.은 ax 플러스 bu를 찾고, 이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y는 cx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보시면은 다음 같은 경우죠. 분자에 S에 관한 다항식이 있을 때. 그래서 R분의 X1을 이렇게 쪼개고 X1분의 C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한번 풀어보면 R분의 X1은 S3승 9S제곱 26S 플러스 24분의 1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죠. 그래서 결국 x1의 3번 미분 9x1 더블 닷 26x1 닷 24x1은 r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앞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x1은 x1 x2는 x1 닷
3차니까 x3까지 있죠. x1 더블 닷이죠. 결국 x1 닷은 x2, x1 더블 닷은 위에 거 이용해서 x2 닷. x2 닷은 x3. x3 닷은 요거 이용하죠. x1 세분 미분은 x3 닷. 요거는 x3, x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x1분의 c가 되기 때문에 c가 s제곱 7s 플러스 2가 되죠. 양변 x1 곱하고 영라플라스 변환 취하해 주면 어떻게 되죠? c는 x1 더블 닷 7x1 닷 2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c를 y로 취하해 주면 y는 x1 더블 닷은 뭐죠? x3 7x2 2x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우리가 c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행렬을 표현한 게 요식과 요식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로 상태 공간 반정식이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 구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태 공간 방정식은 시간에 관한 어떤 공식이고 전달함수는 주파수 도메인에 있죠. 그래서 시간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결국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유도 과정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나중에 나오는 공식 또한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유도 과정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SXS 미분이 있으니까 S가 생기고 나머지는 다 변수로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Y는 없죠. 미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시행을 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US분의 YS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X를 U에 관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SI 빼기 A, XS는 BUS가 나오겠죠. 이건 뭐죠? I는 당연히 단위 행렬이죠. A가 행렬이고 S는 그냥 어떤 1/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 행렬을 사용을 하죠. 그럼 우리가 X를 우선 구해보면은 양변에 SI 빼기 A의 인버스를 취해주게 되겠죠. 왼쪽에 곱하면은 다음과 같이 X는 SI 빼기 A 인버스 BUS가 나옵니다. 요 X를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Y와 U에 관련된 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X 대신에 아까 구한 값을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국 US분의 YS는 CSI 빼기 A 인버스 B 플러스 D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태공간 반정식이 주어졌을 때 전달함수 US분의 YS를 구해보시오. 공식 대입하면 되죠. C의 SI 빼기 A의 인버스에 B 플러스 D죠. 근데 여기서는 D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0이라 생각하시고 결국 단순 계산 문제 SI 빼기 A의 역행렬만 구하시고 이게 C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죠. 앞뒤로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I 빼기 A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역행렬의 정의는 뭐죠? 디터미넌트분의 어드 조인트죠.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선 한 줄을 잡고 S 곱하기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지우고 요 가지고 하죠. 그럼 뭐가 되죠? S제곱 3S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다시 곱해지니까 그냥 1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요거의 디터미넌트. AD 빼기 BC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값이 S3승 3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어드 조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3차 행렬에서. 우선 트랜스포즈, 요거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S 빼기 1, 0. 그 다음에 0, S 빼기 1. 그 다음에 1, 2, S 플러스 3.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코팩터를 계산한 다음에 부호 변환. 요 부분에 대해서 부호를 변경해주죠. 뭐,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요 두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 요 부분의 코팩터는 어떻게 되죠? 요거 가지고 계산하죠. 요걸 기준으로 지우고 요 부분. 그러면 AD 빼기 BC 하면 S제곱 3S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지우니까 요거랑 계산을 하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S 마이너스 3 나오죠. 근데 우리가 부호를 요 부분은 부호를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S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 양변에 C랑 B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C가 100이죠. B는 1000. 여기다가 100. B는 뭐였죠? 1000이죠. 예. 1000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해지니까 결국 요 윗 항만 살아남죠? 거기다가 1000이니까 결국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분자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분모 부분은 항상 SI 빼기 A의 디터미넌트 꼴이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성 방정식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정의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SI 빼기 A는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특성 방정식은 우리가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